포크들어 카메라 온 믿고 보는 미식가 언니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땐 미식가 언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언니 미식가 언니입니다. 저는 오늘 쿠우쿠우 골드 부평점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일반 쿠우쿠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골드라는 이름이 붙은 매장은 전국에 몇 개 없거든요.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쿠우쿠우 골드 부평점입니다. 쿠우쿠우 골드 부평점은 부평 시장역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지하철 접근성도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00% 제 돈 주고 직접 사 먹은 솔직한 후기니까요. 믿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날은 공휴일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손님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오픈 시간대에 거의 맞춰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기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대기를 좀 걸었고요. 대기하는 공간은 꽤 크게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사탕이나 이제 캔디류가 있어서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네, 쿠우쿠우 골드는 평일 런치는 26,900원, 디너는 31,900원, 주말은 34,900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쿠우쿠우보다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좀 더 비싼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쿠우쿠우하고 골드 등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매장 면적이 300평 이상이어야 하고 품질 지수 등 본사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붙여주는 이름이 골드인데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메뉴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 3,000원 정도 좀 더 투자하고 골드점에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부평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회전율이 빨라서 해산물이 정말 신선하다는 평이 많아서 제가 직접 와봤는데요. 와서 느낀 점은 일단은 메뉴 가짓수가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대기 순번이 돼서 매장으로 들어가면 직원분께서 자리를 안내해 주셨고요. 제가 영상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도 준비되어 있고요. 어린이 동반 고객들을 위해서 키즈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쿠우쿠우 골드 부평점 같은 경우에는 120가지가 넘는 다양한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쿠우쿠우보다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초밥, 캘리포니아 롤, 구남 종류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종류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눈앞에서 셰프들이 바로 초밥하고 구남을 만들어 주시고 회도 바로바로 즉석에서 준비해 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회전율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회전율이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밥이나 회 같은 게 되게 말라있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엄청 신선했던 것 같아요. 사실 롤 코너에는 워낙 많아서 다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광어, 연어, 육회, 참치, 다닥기, 생연어, 생새우, 새우장, 치즈새우, 참소라, 장어, 소고기, 훈제오리, 계란초밥 등 정말 다양한 초밥의 종류가 많았고요. 롤 종류도 워낙 많은데 이제 일부만 얘기를 해보자면 BBQ, 후리가케, 게살 샐러드, 장어, 크런치, 캘리포니아, 훈제연어, 새우, 치즈, 소고기, 참치롤 등이 있었고요. 구남도 타코와사비, 날치알 구남, 볶은 김치 구남 등 여러가지 구남 종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밥집 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국인데요. 이곳 장국 맛있었습니다. 여러 번 리필해 먹었고요. 핫푸드 쪽을 가면은 이렇게 야끼우동이나 크림 파스타, 알리올리오 파스타, 고르곤졸라 파스타, 불고기, 깐풍기, 고추 잡채, 팔보채, 그리고 양갈비 종류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음식을 가득 담아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앞에서도 한번 언급하긴 했지만 장국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되게 깊고 구수한 맛이 제대로 나서 초밥이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초밥의 찬 기운을 싹 내려주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제가 먹었던 메뉴들 중에서 이 꼬막 비빔밥도 꽤 맛있었는데요. 그냥 꼬막 비빔밥 매장에서 판매하는 수준 이상의 퀄리티였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밥에 들어간 밥 양이 좀 적은 편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몇몇 뷔페들 가면은 밥 양이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집어 먹어도 배부르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는데요. 여기 쿠우쿠 골드점 같은 경우에는 밥량이 적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종류를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그 간장게장하고 간장새우가 있어서 좀 몇 개 집어와서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간장새우는 먹을만 했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장게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한 마리 통째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자르는 것도 조금 힘들었고 이걸 발라먹는 것도 조금 번거로웠는데요. 아무래도 간장게장이다 보니까 좀 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어울릴 만한 어떤 밥이나 비빔밥 해먹을 수 있을 만한 메뉴가 좀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단독으로만 먹기에는 좀 짠 감이 있어요. 하푸드존에 양갈비가 있어서 먹어봤는데 양갈비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양꼬치집에서 이제 먹을 법한 그런 양갈비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너무 맛있어서 제가 먹는 동안에 계속 칭찬했던 메뉴는 이 알감자였는데요. 평소에도 감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하는데 여기 알감자는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 5개 이상은 먹었던 것 같아요. 휴게소 들리시면 알감자는 꼭 드시는 분들, 감순이들 꼭 드시면은 알감자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접시들을 비우고 나서 두 번째 접시를 채우러 갔는데요. 디저트, 베이커리류도 정말 많았고요. 후식으로 먹기 좋은 과일들하고 푸딩 종류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료는 무한 리필이었고 당연히 탄산음료도 있었고요. 탄산음료 외에도 식혜나 버블티, 주스 종류도 많아서 취향껏 먹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스는 오미자, 복분자, 자몽, 매실, 리치, 망고류가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매실을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앙크르트 스프가 눈에 띄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겉에 있는 페이스트리를 뜯어서 스프를 먹는 그런 형태의 디저트인데 보통 호텔 뷔페 가면은 하나씩 있는 그런 메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파라다이스 시티의 온더 플레이트에 있는 호박 스프가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가 기대를 하고 먹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스프가 좀 맛이 아쉬운 편이었고 겉에 있는 페이스트리가 좀 너무 질기다 보니까 스프까지 가는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쿠우쿠 골드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디저트, 아이스크림 참 잘 되어 있죠. 구슬 아이스크림도 2종류가 있었고 아이스크림 종류는 정말 많아서 젤라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맛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은 메뉴 상관없이 정말 맛있었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이스크림이 좀 흘러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 스쿱을 담아놓는 물도 좀 자주 교체가 되면은 위생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땐 미식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언니 미식가 언니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먹어보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채널에 드디어 멤버십이 활성화되신 거 아시죠? 멤버십 가입해서 저의 귀여운 맛둥이가 되어주신다면 제가 더 힘내서 맛있는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채널 홈에 스토어 있는 거 보셨을까요? 제가 꼼꼼하게 흑백요리사에서 나온 밀키트나 혹은 제가 쿠팡에서 직접 써보고 검증된 쿠팡 가성비 꿀템들, 식료품들 모아놨으니까요. 여기서 쇼핑하시면 실패도 없고 미식가 언니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네, 제가 다녀온 곳은 칸스시 9월점인데요. 인천 길병원 암센터 앞에 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는 2시간 정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차 시설은 공간에 제약이 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칸스시가 인천 말고도 위례에도 있더라고요. 칸스시 평일 런치의 경우에는 25,000원, 평일 런치를 제외한 평일 디너와 주말 및 공휴일은 33,000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네, 가격대는 그냥 쿠우쿠우하고 쿠우쿠우 골드 그 사이 즈음으로 느껴지는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칸스시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칸스시는 미국에서 런칭된 스시 무제한 브랜드로 하와이 맛집, 마이애미 맛집, 텍사스 맛집으로 이미 유명세를 얻은 글로벌 스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인천 9월에 첫 1호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2호점은 남위례역 앞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칸스시의 컨셉은 약간 고급 오마카세 퀄리티의 합리적인 가격, 이게 컨셉인데요. 칸스시는 일반 스시 뷔페처럼 미리 만들어둔 스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객이 주문하면 셰프가 즉석에서 조리해서 신선하고 맛있는 스시를 제공하는 것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쿠우쿠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을 안내해 주시고 테이블별로 있는 태블릿에서 저희가 음식을 선택하는 즉시 이제 만들어준 음식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급 오마카세에서 느낄 수 있는 품질과 무제한 리필의 장점을 결합해서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혁신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용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요. 주문은 한 번에 1인당 3접시씩 할 수 있고 주문하는 순간 5분의 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난 후에만 다시 1인당 3접시씩 주문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면 무한리필 과연 뽕을 잘 뽑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한 상 가득 차려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용 시간은 1시간 반이고요. 음료는 주문하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음료 무한 리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이제 3접시씩까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2명 같이 가게 되는 경우에는 한 테이블당 5분에 6개씩 주문이 가능합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 칸스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될 수 있겠지만 5분 때마다 또 새로운 메뉴를 골라 먹는 재미도 있기는 합니다. 메뉴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기본 스시 외에도 사시미 특선이나 롤튀김, 구이, 일본식, 가정식 메뉴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요. 사케나 와인, 맥주 등의 주류와의 페어링도 가능해서 음식의 맛을 한층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드시기 좋을 만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종류도 다양해서 스시 외에도 라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다양하게 시켜서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성공한 운영 노하우를 그대로 도입해서 한국에서도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제 이곳의 단점은 면 요리가 양이 좀 생각보다 많이씩 나와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우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말 조그만 곳에서 양 적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면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면 요리를 시키게 되면 약간 그걸로 배가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맛은 좋습니다. 음료는 저렇게 따로 주문을 해보았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김치치즈 볶음밥인데 김치볶음밥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아서 전날 같이 먹은 친구도 저게 너무 맛있다고 한 번 더 시켜 먹더라고요.
초밥 외에도 다른 메뉴들이 퀄리티가 떨어질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메인급으로 좋고요. 아무래도 쿠우쿠우나 다른 곳이랑 비교해서는 미리 내어져 있어서 초밥이 말라 있는 초밥을 먹을 만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거의 회전 초밥급 이상으로 좋은 퀄리티의 초밥들을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밥들 하나하나가 초밥 크기가 상당히 크고 그 옛날에 좀 유행했던 긴 꼬리 초밥 있잖아요. 그것처럼 초밥 위에 올려지는 회 양은 많고 밥 양은 적어서 초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했던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라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이 라면을 하나 시키면 면이 적을 줄 알았는데 면이 좀 많아서 이게 보통 라면 한 봉지 수준의 양이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맛만 보고 싶었는데 저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거 먹다 보니까 벌써 금방 배가 부르더라고요. 저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건데 마제 투움바 라면입니다. 되게 진하고 꾸덕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초밥 먹다가 약간 눌린 거 눌러주는 그런 라면 맛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장에 화장실이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매장 안에 화장실이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초밥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한으로 초밥을 좀 즐기고 싶고 조금 더 프리미엄한 느낌으로 이제 식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대신에 음식 나오는 속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싫고 바로바로 먹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다른 쿠우쿠나 애슐리나 뭐 고메스케어나 뭐 그런 뷔페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음식이 나오고 나서는 기다림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 정도의 음식 퀄리티이고요. 밥의 온도도 적당하고 회는 비린 맛이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반적으로 회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고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준비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다만 음식마다 나오는 속도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5분에 한 번씩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그 3개의 음식이 한꺼번에 나오지가 않고 따로따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먹다가 이제 내가 시킨 음식이 요거였구나 이제 기억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빠르게 식사하고 나가는 곳이라기보다는 맛에 집중해서 천천히 즐기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곳이라고 느껴졌고요. 화로회나 이제 연어 관련된 초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롤 쪽은 조금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 한 번씩 먹어보고는 이제 2번 이상은 시켜 먹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기대 이상으로 예상외로 정말 너무 맛있었던 메뉴가 있었는데 바로 이 항정살 미소 구이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먹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한 2번인가 더 시켜 먹었는데요. 여기가 초밥집이다 보니까 이제 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것을 꼭 드셔보세요. 이 항정살 미소구이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고기 구워진 이제 익힘의 정도도 굉장히 훌륭한데 여기에 그 미소에 이제 된장의 향을 입혀가지고 더 맛있어요. 이게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중독적인 그런 맛입니다. 이제 음식을 거의 다 먹고 후식 쪽을 보는데 후식은 당고하고 전통 호떡 뭐 요 정도밖에 없어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나 뭐 쉐이크, 요거트나 아니면은 뭐 케이크 뭐 요런 것들의 디저트가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오게 된다면 저는 이제 스시하고 고기 위주로 좀 먹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회전초밥집 괜히 갔다가 이제 몇 접시 쌓이다 보면은 3만 원 이상 나오는 거는 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회전초밥집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대신에 그 쿠우쿠우 같은 곳 가기에는 좀 더 프리미엄한 이제 초밥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포크 들어 카메라 온 믿고 보는 미식가 언니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땐 미식가 언니 안녕하세요, 맛둥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미식가 언니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어제 주말에 어디 갈지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고메스케어도 좀 투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메스케어 부천 소풍 터미널점에 다녀왔습니다. 상동역 1번 출구에 있는 소풍의 6층에 위치해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웨딩홀 예식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조금 혼잡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메스케어 가격은요, 평일하고 주말 공휴일이 좀 상이한데요. 네, 가격은 중학생 이상부터가 성인이고요. 평일 런치 같은 경우는 27,900원, 주말 및 공휴일에는 35,900원으로 가격대가 다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딸기 축제는 애슐리만 있냐? 아니죠. 고메스케어도 딸기 축제 중인데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딸기 퐁듀부터 생딸기 케이크, 생딸기, 딸기 아이스크림 등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고메스케어의 메리트는 이 홍게 다리하고 황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영상에 잘 담아봤으니까요. 이따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2월에도 신메뉴가 여러 개가 출시가 되어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메뉴 가짓수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신메뉴도 출시가 되어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고메스케어는 6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날 주말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사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6층을 방문해서 고메스케어에 도착을 했었고요. 이날 저는 네이버 예약을 미리 한 상태에서 방문을 해서 따로 대기가 길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도 대기한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꽤 상당히 많았고요. 고메스케어 부천 소풍 터미널점은 브레이크 타임은 따로 없고요. 고메스케어는 200여 가지의 다양한 메뉴를 전문 셰프가 직접 조리하고 신선하고 풍성한 다이닝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컨셉인데요. 제가 영상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키즈 카페나 수유실 등 가족 친화적인 편의시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함께 편안하게 즐거운 외식 시간을 보내기에는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메스케어 하면은 이제 초밥이 좀 유명하잖아요. 초밥 퀄리티가 제가 방문했던 쿠쿠 골드 수준 이상으로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었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회전율이 좋아서 그만큼 더 좋은 퀄리티의 초밥을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롤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거의 쿠쿠 골드 이상급으로 종류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메스케어에 제가 방문하고 느낀 점은 아무래도 이런 스시 쪽 말고도 다양한 푸드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특히 디저트류가 진짜 대박입니다.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특히 어느 뷔페보다도 과일 쪽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과일이 보통 이런 뷔페 오면은 이제 냉동 과일을 내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가짓수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냉동 말고 진짜 생과일을 DP해 놓은 거 보고 되게 관리가 잘 되는 지점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차는 최대 4시간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방문한 날이 주말이다 보니까
주차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 먹고 나가는 길에도 주차 들어오는 차들이 꽤 많아서 가능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기가 웨딩홀이 있다 보니까 그 웨딩홀 주차 때문에라도 굉장히 좀 번잡하거든요. 고메스케어의 메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 모든 메뉴를 다 먹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너는 일식 해산물 코너와 핫푸드 코너, 스페셜 누들 코너, 디저트 코너, 또 지금 시즌 한정으로 딸기 축제 디저트가 있는 코너, 그리고 기타 음료 등이 있는 코너 등으로 다양하게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식 해산물 쪽에는 이제 광어, 연어, 참치, 생새우, 간장새우, 가리비, 장어, 소고기 타다키, 묵은 광어 등 다양한 초밥이 있고요. 롤 군함 종류에는 호토마키나 캘리포니아 롤, 육회 군함, 타코와사비, 날치알 군함 등 다양한 군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국은 이렇게 기기가 있어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장국을 받을 수 있고요. 핫푸드 존은 양식하고 중식, 한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그릴 로스트 쪽에도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중식 쪽에는 깐쇼새우부터 해서 꿔바로우, 팔보채, 유산슬 등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튀김류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김말이, 감자튀김, 닭강정, 치킨 등이 있고요. 한식으로는 육회, 겉절이, 나물류, 불고기 등이 있었습니다. 누들 코너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님이 많으면 음식이 튀어 있거나 좀 지저분하게 DP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저트 코너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코너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가 조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지만, 그 외 나머지 코너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중식 코너의 메뉴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디저트 코너인데요. 네, 디저트 코너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특히 저는 요거트 코너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참 좋았어요. 딸기 축제에 맞춰서 요거트랑 곁들여 먹을 만한 이런 딸기가 들어간 잼이나 소스류도 있어서 참 좋았고요. 여기는 이제 과일, 디저트 코너인데요. 제가 칭찬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진짜 과일이 참 잘 되어 있고, 과일 종류도 참 많고요. 과일 말고도 나머지 채소류도 굉장히 신선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 과일 코너만 보면 2, 3만 원대에 있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무한리필집 중에서는, 뷔페 중에서는 단연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과일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재방문 의사 순위로만 보면은 고메스케어가 1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릇을 좀 담아봤는데요. 첫 번째 그릇은 스시와 롤 초밥 위주로 좀 담아봤고요. 전반적으로 맛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조금 간이 전반적으로 다 센 편이어서 나는 좀 슴슴하게 먹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저렇게 소스가 너무 과하게 있는 저런 롤 종류는 좀 지양해서 퍼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메스케어는 이제 피자류는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운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핫푸드 쪽은 애슐리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편이기는 합니다. 애슐리 같은 경우에는 피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제가 방문한 이 고메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당시 피자 종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스프류, 죽, 국물류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 특히 이 단호박 한번 먹어봤어야 됐는데 제가 이날 먹지를 못했네요. 저거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
그리고 지금 맥주가 무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와서 이제 맥주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소주도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풍경이 조금 새롭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애슐리나 이제 쿠우쿠를 갔을 때는 주말 점심에 방문을 했을 때 술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술 드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홍게 다리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요. 이게 홍게 다리가 따로 제공되는 시간이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1시 반, 12시, 그리고 2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 한 몇 분 전부터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가지고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몇 분만 지나도 이게 다 거의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저는 2시 타임을 노려서 다리를 집어왔고요. 고메스케어의 장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이스크림류나 이런 디저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저번에 애슐리 축제 때 제가 저 딸기 모찌를 못 먹었었거든요. 저 메뉴가 점심 메뉴에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고메스케어에서 그 한을 풀었습니다. 딸기 모찌를 포함한 다양한 디저트를 좀 담아봤고요. 딸기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크기가 오히려 조금 다 아담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디저트가 크기가 너무 크면은 이제 다양하게 종류를 맛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딸기 축제에 관련된 디저트는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아서 한입 사이즈로 먹기 참 좋았고요. 황게를 좀 담아봤는데요. 황게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편이고 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여기 안에 내장이 좀 맛있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이 황게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내장도 뭐 별로 나오지도 않았고 맛도 너무 짜고 너무 썼어요. 이 홍게 다리 나오는 타임이 되어서 열심히 줄을 서서 좀 가져와 봤고요. 저 앞에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퍼와가지고 저 이후부터는 갑자기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정량으로 나눠주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대게가 아니고 홍게 다리다 보니까 사실 기대는 크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그 호텔 뷔페에 나오는 대게 다리만큼의 퀄리티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2, 3만 원대 뷔페 중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거긴 하지만 대게 다리만큼의 수율은 나오지는 않아요. 절대. 제 차례가 돼서 열심히 담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길게 줄 서서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메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먹어보면 사실 뭐 엄청난 맛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홍게 다리 정도의 맛이고요. 좀 짜서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쪄서 좀 많이 이제 줄어든 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율이 저 정도 수준인 그런 정말 평범한 홍게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손질할 거는 없고 그냥 이제 저 연골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잡고 이게 쭉 뜯으면 저렇게 살이 발려져 나오는데요. 그냥 약간 입가심용으로 재미로 먹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발려서 나와서 그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홍게다리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랍스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바이킹스 워프를 한번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메스케어는 이렇게 음료 종류도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일 워터도 저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딸기 축제에 맞춰서 생딸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딸기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멍들어 있는 딸기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저는 딸기는 많이 집어오지 않았고 다른 과일을 좀 많이 집어왔는데요. 특히 저는 용가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용가의 과일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용가 괜찮은 거 사려고 하면 요새 가격이 좀 비싼데 냉동도 아니고 생으로 생용가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감동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생딸기 축제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메뉴인데요. 이 딸기 모찌가 참 맛있습니다. 딸기 모찌 안에 팥이 들어가 있는데 그 팥이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슴슴하지도 않은 그 딱 중간에 생딸기가 들어가 있어서 적절하게 맛있는 맛이었어요. 딸기는 보시는 크기와 같이 그렇게 다 크지 않아요. 다 작은 딸기 위주로 되어 있고 딸기는 살짝 멍 들어있는 게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료 코너를 지나서 이제 커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이스크림이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녹차, 딸기, 초코 등 다양한 이제 종류가 있고요. 젤라또 느낌의 쫀쫀한 아이스크림하고 그냥 이제 아이스크림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또 마시멜로우, 빙수떡 등 젤리 등 따로 이제 빙수 같은 데 넣어 먹을 만한 각종 재료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초코 코너도 제가 좀 놀랐던 게 이 초코가 애슐리나 뭐 다른 쿠우쿠에 비해서 굉장히 꾸덕하고요. 진짜 리얼 초코인 게 이게 딸기를 딱 이제 꼬치에 꽂아서 이 초코를 딱 묻히면 초코가 묻히고 나오는 순간 바로 이제 상온에 노출이 되는 순간 굳어요. 그만큼 굉장히 쫀쫀한 초코라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초코의 함량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비어 코너가 따로 있어서 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 초코 굳는 거. 비어 코너가 따로 있어서 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점 또한 고메스케어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감탄한 이 초코인데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초콜릿 하나 사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맛있었고요. 네,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카푸치노 한 잔 이렇게 내려서 마셨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돈내산 고메스케어 후기였고요. 오늘도 영상이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포크 들어 카메라 믿고 보는 미식가 언니 오늘 뭐 먹지 고민될 때 미식가 언니 안녕하세요 맛둥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미식가 언니입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핫했던 고메스케어 다시 재방문 왔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미식가 언니 채널은 항상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배민 쿠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고메스케어를 다시 방문하게 된 이유는 저번에도 정말 맛있게 잘 다녀왔었는데요. 저번에 디저트나 음식 사진들을 많이 못 찍은 것 같아서 아쉬워서 다시 방문해 보았고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고메스케어 내부에 있는 키즈존 놀이터입니다. 제가 방문한 고메스케어 상동 소풍점은요, 540석 규모의 초대형 초밥 뷔페로 단체석도 10인에서 30인까지 운영이 가능하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룸도 준비되어 있어서 단체로 방문하기도 혹은 대가족끼리 방문하기도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은 평일 런치 기준으로 27,900원, 디너는 31,900원입니다.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9,900원이고요. 주말 및 공휴일은 런치와 디너 모두 35,900원입니다. 가격만 보면 애슐리 퀸즈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좀 더 상위 프리미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번에 딸기 축제를 2월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딸기 축제 기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메스케어 딸기 축제에는 생딸기를 비롯해서 생딸기 베이비슈, 생딸기 케이크,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에그타르트, 딸기 요거트, 딸기 마카롱,
생딸기 크로와상, 생딸기 모찌 등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딸기 관련 디저트가 꽤나 짱짱합니다.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고메스케어 하면은 홍게다리로 유명하죠. 아마 이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홍게다리는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공되는 시간은 11시, 11시 반, 12시, 1시 반, 2시, 3시 반, 3시 이후부터는 매 시간마다 제공되는 점 참고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메뉴인데요. 소고기 찹스테이크, 해물고기 짬뽕, 홍쇼두부, 고메 찜닭, 제주도 황게도 있고요. 해물 누룽지탕, 통영활 장어구이, 기와 불족발 등이 더 추가되어서 메뉴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고메스케어 하면은 맥주를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맥주잔을 기기에다 두면은 맥주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현재 딸기 페스티벌 기간이라 보니까 평소보다 사람이 좀 더 많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생딸기도 상태가 좋은 편이었고, 다만 딸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딸기 위주로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고메스케어는 전체적으로 스시존, BBQ존, 핫푸드, 샐러드, 베이커리, 비어, 음료, 스위트 스퀘어 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어서 동선이 겹치지 않고 복잡하다는 느낌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녀온 쿠우쿠우 골드 같은 경우는, 혹은 애슐리 퀸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존이 나뉘어져 있기는 하는데 동선이 다 겹쳐져 있다 보니까 그냥 쭉 줄 서서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고메스케어는 공간이 좀 널찍널찍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섹션마다 음식을 가지러 가기에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고메스케어는 확실히 초밥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다녀온 쿠우쿠우 골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쿠우쿠우 골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가짓수가 많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당연히 애슐리 퀸즈보다는 훨씬 더 초밥 퀄리티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어초밥부터 등심초밥, 새우초밥, 각종 롤, 회, 한치, 물회 등이 있었고요.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다른 부천 초밥 뷔페 대비 퀄리티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밥이 비린내 없이 다른 섹션보다는 확실히 스시존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메스케어를 제대로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스시존을 먼저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뷔페 중에서 고메스케어가 베이커리 존하고 스위트 스퀘어 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아이스크림 종류가 다양해서 거의 베스킨라빈스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BBQ 존부터 핫푸드 존에 있는 메뉴들이 워낙 많아서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훈제 요리, 찹스테이크, 다양한 육류 메뉴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핫푸드 존에 보면 어묵꼬치나 새우튀김, 감자튀김, 다양한 즉석 요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탕수육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탕수육하고 버섯으로 만든 탕수육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메스케어는 애슐리 퀸즈랑 조금 다르게 크루아상을 직원들이 구워서 진열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크루아상을 따로 굽는 시스템은 아니고 이렇게 와플하고 크루아상을 다 구워서 진열해 놓으면 진열해 놓은 것을 가져다가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뷔페 하면은 디저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베이커리류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크루아상 샌드위치나 미니 케이크, 에그타르트까지 종류별로 잘 되어 있어서 빵 좋아하시는 분들 음식 적당히 드시고 베이커리류로 바로 넘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딸기 축제 기간이다 보니까 딸기 관련된 이런 디저트들도 아직 이렇게 보이고요. 고메스케어 하면은 저번에도 제가 칭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과일이 생과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건강하게 비빔밥 같은 것도 직접 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메스케어는 과일도 싱싱하고 베이커리 코너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 3만 원대 뷔페 중에서는 그래도 만족도가 꽤 높은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점이 전국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들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뷔페입니다. 종종 이런 뷔페에 가면은 가족 단위로 오기에는 살짝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들도 있는데요. 왜냐면 아이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별로 없거나 혹은 이제 키즈존이 좀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고메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맛볼 수 있게 부드러운 메뉴도 잘 준비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음료나 커피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음식 다 먹고 나서 이제 디저트 배로 슬러시나 제로 음료 챙겨서 혹은 커피랑 아이스크림이랑 섞어가지고 아보카도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초밥부터 디저트, 음료까지 음식 종류가 매우 다양한 편이고 좌석도 넓고 대화하기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부천 소풍 터미널 안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초밥 코너는 다소 웨이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고메스케어는 여러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초밥 코너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항상 줄을 서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재방문 의사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별로 이제 그 다른 메뉴들이 추가가 될 때나 혹은 딸기 축제처럼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다른 디저트가 생길 때 한 번쯤 방문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100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넉넉한 듯 하지만 초밥 줄까지 고려해서 열심히 먹다 보면은 체감상 조금 빠듯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제가 너무 여유롭게 커피 한 잔까지 야무지게 먹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요. 이날도 정말 배 터지게 잘 먹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는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팅 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예약이나 혹은 캐치 테이블로 웨이팅 줄서기도 가능하니까요. 웨이팅 줄서기 해놓거나 예약해놓고 이제 주변에서 쇼핑하다가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이제 대기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주말 점심 같은 경우에는 좀 대기가 있더라고요. 생딸기 퀄리티인데요. 전반적으로 멍든 딸기 없이 싱싱한 딸기 위주이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앞서서 말했듯이 딸기 알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막 당도는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냥 한입거리 입가심용으로 먹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그럼 다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맛있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미식가 언니의 검증된 선택 구독 좋아요 누르면 실패 없는 미식가